네, 일반 물리 2 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그네틱 필드, 마그네틱 폴스에 대해서 하겠는데 지난 시간에 이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거 반복을 하면 왜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전류를 이렇게 흘렸을 때요. 그러니까 전류를 이제 다음과 같이 그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전류를 흘렸을 때 만약에 이제 도선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이 두 도선이 원래 이렇게 평행하게 돼서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이 경우는 이제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이쪽에서는 위로 흐르고 오른쪽에서는 아래로 흐르고, 이렇게 되면 서로 청력이 작용을 하고, 반대로 이제 만약에 이제 도선 두 개가 패럴렐하게, 그러니까 평행으로 전류가 흐르게 이제 세팅을 해놓으면, 이 경우에 이제 꼬아갖고 전선을 꼬아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같은 방향이 되도록. 그럴 경우에는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기력하고 무관하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전기력과는 무관하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고 해서 반드시 전하를 띌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익숙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선을 보면 걔들이 전기적으로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류를 흘리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전하가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지만 거기에는 이제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캐리어가 전기를 전도를 시키는, 전기를 통하게 하는 전도 체가, 전도 파티클이, 그걸 우리가 캐리어라고 부르는데, 캐리어들이 음의 전하를 띌 수도 있고 뭐 양의 전하를 띌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플러스 차지를 띈 놈들은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 차지들만 움직인다고 하면 전류는 흐르겠죠. 전류는 흐르지만 여전히 네트 차지는, 그러니까 순 전하는 0인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발생하는 힘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고요. 전기적 중성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면 일렉트릭 폴스도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매그네틱 폴스, 이거 우리가 이제 매그네틱 폴스를 이해할 텐데, 매그네틱 폴스를 이해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매그네틱 필드라는 걸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요. 매그네틱 필드라는 거 우리가 일종의 정의한 값이죠. 매그네틱 필드는 일렉트릭 필드처럼 정의한 값인데, 차지가 있으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쿨롱 필드가.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차지가 아니라 전하가 아니라 전류가 있을 때, 커런트가 있을 때 매그네틱 필드가 형성이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할 텐데, 우리 개략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이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I라는 전류가 흘러요. 이거는 지금 간단히 하기 위해서 스테디 커런트, 스테디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 그냥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 그런 얘기죠. 직류 전류가 물이 일정하게 잔잔하게 흐르는 것처럼. 자, 그랬을 때 이 주변에 이제 공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기장은 우리가 R제곱분의 1로 해가지고 이제 R 방향으로 생기잖아요. 레디얼 방향으로 우리가 포인트 차지가 있으면 생기는데, 이거는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변에 다음과 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매그네틱 필드가 형성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잠깐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게 앙페르의 법칙이라는 걸 가지고
여기 악상이 여기 있는지 아무튼 앙페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매그네틱 필드를 어떤 공간에 대해서 루프 고리 클로즈드 루프 그러니까 닫힌 고리 한 바퀴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우리가 사실 어떤 루프를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런 루프를 그려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이 루프를 하나 그려서 여기에 대해서 그 선적분을 하면 for an arbitrary loop이죠. 클로즈드 룹에 대해서 이게 뭐랑 같으면 이게 정확히 전류의 비례를 하고요. 그 비례 상수가 하나 존재해요. 마그네틱 콘스탄트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비례 상수는 일단 우리가 나왔으니까 값을 쓰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이라고 쓰는데 요 내용들은 그러니까 매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나중에 다시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앙페르의 법칙하고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마그네틱 그러니까 주어진 전류에 대해서 어떠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느냐 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자기장을 우리가 정의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 어떤 자기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 전류가 또 자기장에 반응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폴스가 저기 어디에 생기느냐면은 전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저기 무빙 차지에 대해서 무빙 차지 움직이는 전하요. 또는 이제 커런트 무빙 차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그네틱 폴스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매그네틱 필드로 기술을 하는 거죠. 무빙 차지가 하나 있다고 치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걸 우리가 이제 사실은 로렌츠 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이 쿨롱 폴스 하듯이 사람 이름 따서요. 로렌츠 폴스는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자기장이 있다고 치고요. 아까 이제 위에서 잠깐 얘기한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또는 우리가 자석을 갖다 놓으면 자기장이 생기죠. 자기장 철가루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일종의 정확히 말하면 자기력의 방향이지만 어쨌든 뭘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자기장이 이제 생겼다고 칩시다. 이 방향으로 이런 자기장이 이제 자기장 하에 어떤 이제 입자가 움직인다고 쳐요. 이게 마그네틱 필드고요. 그리고 이제 입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어떤 차지가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칩시다. 이게 V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힘이 생기는데 어떤 방향으로 힘이 생기냐면은 V의 방향도 아니고 B의 방향도 아닌 두 개의 벡터곱으로 우리가 형성이 됩니다. 차지, 전하는 차지가 있고요. Q에 V 크로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걸 우리가 로렌츠 폴스라고 부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한 식이지만
간단한 식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힘의 방향이 어디겠어? 이런 그 모양 이런 모양에서 힘의 방향은 이제 두 개의 그 벡터 프로덕트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오른손 그 네 개 손가락 엄지 빼고 네 개 손가락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감싸주면 그때 이제 이게 엄지 손가락이 나오는 방향, 다른 말로 하면은 이쪽 방향, 이 지면 여러분들 화면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힘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이게 바로 어디냐면 Q의 V 크로스 B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 이 모양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게 그 속도의 방향과 수직이잖아요. 그 속도의 방향과 수직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 잘 생각을 해보면은 속도하고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운동이 뭐예요? 그게 원운동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원운동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간단한 경우에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에, 가장 간단한 경우에 그렇고요. 그 이제 바로 예를 이제 한두 가지 들을 텐데요. 여기서 지금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예를 들고 할 텐데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examples 첫 번째가 사이클로트론 모션 이게 원운동을 시키는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그 입자 가속기 같은 데 쓰죠.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게 사실 일종의 이제 원운동 시키는 입자 가속을 하는 그런 장치인데 실제로 이제 자기장을 가해서 그 입자를 가속시키는 그런 장치죠. 사이클로트론 모션하고 뭐 바로 연결이 되는데 사실 질량 분석기, 질량 스펙트로메터, 매스 스펙트로메터 얘기를 하고요. 이건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이클로이드 모션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사이클로이드 모션을 하는 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마그네틱 필드하고 일렉트릭 필드하고 같이 있는 경우 그런 이제 또 묘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굉장히 재미난 그걸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그 어디 갔냐? 요 사이클로트론 모션에 대해서 먼저 하겠는데 자, 일단 그 요런 컨피그레이션 시스템이 사이클로트론 먼저 하면은 뭐 장치가 어찌 되겠든 사실 별 상관은 없고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기장 하에서 전하를 가진 입자가 여기 이제 Q라는 입자가 있는데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과 같이 표시가 돼 있으면 자기장이 이제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면은 얘가 속도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이쪽 방향과 자기장이 이제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하면은 사실은 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죠. 이게 V의 방향이고 좀 잘못 그렸는데 좀 다른 색으로 그립시다. 힘의 방향이 바로 이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되겠죠. 이게 힘의 방향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휘죠. 이 로렌츠 포스를 받아서 휘는데 그 방향이 여기서 보면은 잘 알겠지만은 일단은 이게 로렌츠 포스를 받아서 이런 힘이 작용을 하고요. 얘가 바로 그 F는 MA가 될 텐데 MA가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인데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 다른 복잡한 거 다 빼고
이런 간단한 경우만 생각을 하면 물론 초기 조건에 따라서 뭐 달라지고 할 텐데 초기 조건의 속도가 정해지면은 이제 얘는 결국은 원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어디서 올 거예요? 이게 구심 가속도가 되는 거죠. 구심 가속도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R분의 V 제곱. 이거 1학기 때 배웠을 거고요. 근데 방향이 어디냐면은 중심 방향인데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일반 물리원을 다시 참고하시고 혹시 잘 기억이 안 나면 이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마그네틱 포스가 구심력으로 작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매그네틱 필드가 없으면 얘가 이제 쭉 직선 운동을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쭉 직선 운동을 하겠죠. 관성의 법칙 때문에 초기 속도가 V로 정해졌으면. 근데 매그네틱 그 필드 때문에 여기 매그네틱 포스가 작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없이 휘는 거죠. 휘는데 이제 항상 수직이니까 결국 원 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원 운동을 하게 되고요. 이 원 운동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반경과 레디어스하고 원 운동에 일단 우리가 식을 이해하기 전에 그 수식적으로 하기 전에 해석적으로 우리가 얘를 정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요 놈의 그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그 반경과 또는 주기 또는 이제 프리퀀시 주기나 프리퀀시나 서로 뒤집은 거니까 얘들이 모여서 결정이 될 것이냐 그냥 낱낱이 놓아 보면은 뭐 그 속도 초기 속도랑 질량이랑 그다음 전하랑 이런 것에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거는 이런 경우에 V 크로스의 B의 방향이 결국은 마이너스의 그 구심 방향이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겠죠. 비례라고 쓰지 말고 패럴렐. 얘랑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이제 크기만 따져주면 되는 거죠. 크기만 따져주면 되니까 크기는 좌변이 그 Q에다가 V에다가 B를 곱한 게 되고 우변이 그 M에다가 R분의 V 스퀘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지워지고 색깔 살짝 바꿔서 여기 제곱이 지워지고 V랑 자 여기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R은 M QB분의 MV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또는 M 곱하기 V가 다른 게 아니라 모멘텀이죠. P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자 이게 결국은 얘가 이제 질량, 속도, 전하, 그다음 자기장 이런 것에 의존을 하는데 뭐 속도나 자기장은 외부에서 바꿔줄 수 있는 값이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얘가 항상 그 질량하고 전하에 비해 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모멘텀이 커지면 또는 질량이 커지면 또는 속도가 커지면은 얘가 관성이 더 세지니까 레디어스가 커질 거고요. 그죠? 아무래도 빠르거나 모멘텀이 크면
이놈이 더 이제 초기 속도가 느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돌 텐데 초기 속도가 빨라지면은 모멘텀이 커지면은 이게 이렇게 돌 것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자기장이 셀수록 얘가 매그네틱 폴스가 크기 때문에 자기장의 크기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반경이 작아질 거고요. 더 많이 꺾여서 구심력이 세져서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결과로부터 뭐 그런 것도 이해할 수가 있고 요거를 뭐 사이클로트론 레디어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 R을 뭐 이름이 어쨌든 간에 아주 간단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도 정의할 수가 있고 일단 프리퀀시라고 하는 거는 1초에 몇 번 왕복을 하느냐 또는 1초에 몇 번 그 돌아가느냐 몇 바퀴 회전을 하느냐 그런 거죠. RPM이 정확히 프리퀀시죠. 단위가 미닛이라는 것뿐이고. 응? 자, 아무튼 일단 주기하고 반대가 되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F라고 쓰면은 1 나누기 주기가 되죠. 주기는 1초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걸리느냐 하는 거고 그 프리퀀시는 1초에 몇 바퀴 도는 거냐 하는 거니까 정확히 반대가 되죠. 자, 그래서 주기는 어떻게 돼요? 주기는 우리가 T라고 쓰고요. 피리어드인데 T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쓰고요. 타임. 얘는 거리가 한 바퀴 도는 거리가 얼마예요? 2파이 R이고 거리 나누기 속도 이렇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거리니까. 그렇죠. 거리니까. 거리는 한 바퀴 돌 때의 거리고 지금 주기를 구하는 거니까 한 바퀴 돌 때 거리. 자, 얘는 근데 우리가 R 값을 여기서 구했잖아요. R 값을 구했으니까 2파이 곱하기 R을 그대로 요거를 쓰고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이고 나누기 V를 하니까 V가 싹싹 지워져서 QB 2파이 M 나누기 QB. 자, 그러니까 여기 주기가 우리 속도하고는 무관하고요. 중요한 건 속도하고는 무관하고 우리가 속도가 커지면은 레디어스는 커지잖아요. 우리가 사이클트론 이 레디어스는 커지지만 주기는 이거에 무관해요. 얘는 오로지 이 질량하고 차집의 비하고 Q하고 M의 레이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이거 왜 이러냐 갑자기 얘가 노트가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틱 필드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죠. 사실 이건 뭐 좀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천문 관측에서 어떤 굉장히 왜 별이나 또는 이제 뭐 이 플라즈마 상태에 있는 그런 천체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움직이는 전하들이 뭔지는 대략 알거든요. 뭐 끼케봐야 전자 아니면은 전자보다는 이온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사실은 뭘 알 수가 있느냐면은 보통 이제 Q나 M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 입장,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이건 known. 왜냐하면은 입자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입자들이 뭔지를 알면은 이 질량도 알고 전하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측을 뭘 하냐면 관측을 이제 먼 거리에 있는 관측을 뭘 하냐면 우리가 뭐 이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를 관측을 하죠. 여기서 위에서 구한
자, 그러면 이 값을 관측을 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어요? 여기서 Q 나누기 Q분의 M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은 자기장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천체에서 자기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태양의 자기장이 얼마인지 또는 어떤 별, 이제 망원경을 써서 어떤 별의 안에서의 이제 흐름을 보면 원래 또 차지드 파티클은 굉장히 강한 빛을 내기 때문에 피리어드 주기나 또는 사이클로토닉 프리퀀시를 보면 우리가 그 천체의 별의 적어도 표면에서의 자기장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쓴다는 것도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실생활에 많이 쓰는 게 질량 분석기에 써요. 그래서 우리가 매스 스펙트로메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스펙트로메타는 분광기로 많이 번역을 하지만 이건 질량 광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서 질량 분석기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이거는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사이클로트론 레디어스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니셜 컨디션을 알면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위로 가져와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여기 교과서에 피겨 26.7에 있는 자 그런 스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텍터를 이제 검출기를 이제 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건 뭐 하면 되니까 어떤 장치냐면은 여기 꼭 플러스 마이너스면 사실 반대로 휘니까 플러스 아이언 소스가 있다고 칩시다. 아이언 소스가 있고 얘를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은 가만히 있겠죠. 그냥 저기가 안 되니까 여기다 전압을 가해요. 전압을 가하면 여기보다 포텐셜이 높으니까 일렉트릭 포스를 받겠죠. 자, 일렉트릭 포스를 받아서 이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튀어나가면은 그때 이제 여기서 가속이 될 텐데 가속이 되어서 어떤 특정한 속도가 정해지겠죠. 특정한 속도가 이제 정해지는데 일단 이제 이 튀어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매그네틱 필드를 봤는데 이제 이 스킴에서는 이제 매그네틱 필드가 아웃 오브 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지면 위로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매그네틱 필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V 크로스 B, 매그네틱 포스가 이제 Q에 V 크로스 B가 돼서 그 방향을 따져 보면은 이쪽 방향에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얘가 움직일 때마다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매그네틱 포스의 방향이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듯이 이제 원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원운동의 반경은 우리가 앞에서 유도한 대로 요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재냐? 요 디텍터의 얘 입자가 어디서 검출이 되느냐? 그 위치를 X라고 부르는 거예요. X는 여기서 직경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반경의 2배. 이 값을 알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전하를 우리가 안다고 치면 전하는 사실은 뭐 일렉트론 차지에 그러니까 아이온이라고 하는 게 일렉트론 차지의 정수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Q는 보통 E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E 뭐 이런 값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값들이고 예를 들어 뭐 아이소토프 우리가 동위 원소 분석을 하는 걸 정확히 이걸로 하는데 동위 원소를 분석을 하면
얘가 차지는 알려져 있으니까 아이온을 만들어서 그 동위원소라고 하는 게 그 질량만 살짝 다른 거거든요. 다른 케미칼 프로퍼티가 똑같고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하면 길어지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Q도 알고 인풋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Q는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속도 매그네틱 필드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속도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은 그 포텐셜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포텐셜로부터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R 값을 알 수가 있죠. R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 다른 말로 하면은 R을 측정을 하고 디텍터 하고요. 디텍터에서 R 값을 사이클로트론 레디어스를 여기 사이클로트론이 아니지. 아무튼 이 장치에서의 그 반경을 디텍션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건 뭐예요? 여기서 얘도 알고 Q도 알고 B도 알고 V도 알아내고 계산을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얘도 아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 매스를 알아내는 거죠. M을 알아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매스 스펙트로미터의 원리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차지하고 B는 이제 이미 인풋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속도는 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제 우리가 포텐셜로부터 알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포텐셜 에너지가 차지에다가 포텐셜을 곱한 값을 전압을 곱한 값일 텐데 우리가 배웠듯이 이 값이 정확히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겠죠. 자, 다른 말로 하면은 V라고 하는 게 속도 V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거를 이제 2분의 M을 저쪽으로 보내서 V 제곱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 2QV 나누기 M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루트를 양변에 씌우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저기 우리가 디텍터의 X라고 하는 측정하는 X라고 하는 값은 2R인데 2R은 어떻게 되느냐면 2 곱하기 사이클로트론 레디어스 여기 가져오고요. 여기다 가져오고 다시 곱하기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져오고 나면은 V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는 거죠. 요 값을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지우고 요거 대신에 얘를 곱하기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를 정리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B가 남고 B분의 2가 남고 그 다음에 Q나 M은 스퀘어 루트 안에 집어넣어서 왜냐하면 스퀘어 루트 안에도 있으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2MV에 나누기 Q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풋으로 우리가 인풋에 인풋이 아니라 인풋과 측정치가 Q랑 V랑 V는 포텐셜이랑 B랑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풋이고 그 다음에 이제 X는 측정 값이니까 이로부터 우리가 M을 알 수가 있죠. 매스를 거꾸로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게 매스 스펙트로미터의 간단한 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얘만 더 하고요. 한 가지 얘가
또 한 가지 예가 우리가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이클로이드 모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일단은 결과만 먼저 보면 얘는 우리가 다 풀진 않을 거예요. 어디 갔냐? 여기 가져왔는데 이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랑 매그네틱 필드가 다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전 공간에 걸쳐서 매그네틱 필드가 x 방향으로 잡고요. x 방향 그 I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가 또 있어요. 매그네틱 필드만 있으면 얘는 원운동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일렉트릭 필드가 있어서 일렉트릭 필드는 어느 쪽이냐면은 이게 그 Z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얘가 매그네틱 필드만 있으면 얘가 원운동을 할 텐데, 그쵸? 원운동을 할 텐데, 얘가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가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이 경우에 일렉트릭 필드까지 있으면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할 거냐면은 일렉트릭 포스가 있죠. 일렉트릭 포스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매그네틱 포스도 존재를 하죠. Q, V, 크로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뭘 잘못 썼는데 이 일렉트릭 필드는 K, 그렇죠. Z 방향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 자, 그래서 뭐 합쳐서 쓰면은 뭐 Q에 E 크로스 B 이렇게 쓰면 되고, 근데 일렉트릭 필드 방향은 Z축 방향으로 정해진 거고, 매그네틱 필드 방향은 뭐 X축으로 정해졌으니까. 잘못 썼네. 이렇게 쓰면 안 되지. 2에다가 더하기 V 크로스 B. 자, 얘는 X 방향이고, X가 아니라 Z 방향이고, 얘는 어느 방향이에요? 얘는 잘 보면은 뭐 속도의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어디서 움직이냐고 우리가 가정을 하냐면, 이 속도는 x 값은 0으로 쳐요. x 값까지 치면 x 방향으로 사실은 등속 운동하는 컴포넌트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 중요하지 않은 거고, 얘가 그냥 x 방향 속도는 0, y 방향 속도를 y의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이렇게 쓰고, 그 z 방향 속도를 이렇게 씁시다. 그러니까 변수로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y, z 방향은 속도가 계속 변하니까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그네틱 포스 방향은 결국 V 크로스 B 방향이 될 텐데, 이 벡터 프로덕트를 쓰면 되겠죠. 벡터 프로덕트는 혹시 안 배웠으면 벡터고 배웠을 거로 생각을 하고, 수학이나 일반 물리에서 이거 혹시 안 배웠으면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럼 내가 뭐 강의를 다시 살짝이라도 해주든지 할 테니까. 자, 아무튼 이놈은 요렇게 쓰죠. IJK, X, Y, Z 방향의 단위 벡터하고 행렬의 디터미넌트로 구해지는데, 여기는 V 값이 X 방향은 0이라고 했으니까 Y 값, Z 값. 그 다음에 매그네틱 필드 방향은 X 방향만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쓰고 나머지는 0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은 이게 넌제로가 되는 항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 J 방향에 Y 방향에 무엇이냐 어떻게 되냐 그 Z의 도트랑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K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죠. 디터민트를 구하게 되면 Y 도트 B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요걸 다시 쓰면 힘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은 그 뉴턴의 법칙에 따르면은 이제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가속도 방향은 지금 속도 방향이 y하고 z 방향만 있으니까 이것도 y하고 z 방향만 있어요. 더블 덧 쓰고 j 더하기 z 방향의 가속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얘가 뭐랑 같냐면은 q의 일렉트릭 필드는 어느 방향이냐면 z 방향이라서 이렇게 쓰고 그다음 더하기 매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되었는 거 하니 이걸 쓰면 되죠. 이거 그대로 쓰면 여기다가 쓰면 되죠. 여기 그냥 쓰면 되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 이렇게 되는데 K가 두 번 나오니까 이걸 다시 한번 바꿔 쓰면은 Q의 일단 J 방향은 아니 그냥 다 풀어서 씁시다. J 방향은 뭐가 있는 거 하니 그 Q의 Z의 도트의 B의 J 방향이 있고 플러스 K 방향은 뭐가 있는 거 아니 Q의 E 빼기 Q의 Y 도트 B K 방향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방정식이 같으려면은 그 사실은 여기서 뭘 구하면 되냐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얘랑 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y 더블 도트는 n분의 q에 z의 도트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또 뭐랑 같냐면은 그 색깔을 살짝 바꿔봅시다. 얘랑 같아야 되죠. 이렇게 m까지 곱한 거랑. 자, 그러면 여기서는 z의 더블 도트는 n분의 1에 n분의 q에 e 마이너스 y 도트 b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걸 푸는 거는 뭐 여러분들의 그 지금 일반 물리의 스코프는 좀 벗어난 거고요. 아무튼 얘는 그 위에 그림에서 보여준 그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y 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거죠. y하고 z가 x는 어차피 원점에 있으니까 0이니까 자, 얘가 그 이런 모양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우리가 지금 싱글 포인트 차지에 대해서 했는데 그 커런트 다음 시간에는 그리고 참 공지를 안 했는데 당연한 거지만 그 온라인 강의도 그 공휴일은 똑같이 지키기 때문에 그 목요일 수업은 이번 주는 없고요. 31일 수업이 없고요. 31일이 아니라 10월 1일 수업은 없고요. 이번 주 강의는 요 한 번만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강의가 지속이 되는데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그 싱글 차지가 아니라 커런트가 주는 매그네틱 필드 커런트가 주는 매그네틱 필드가 아니고 커런트에 가해지는
자기력. 자, 우리가 커런트가 그러니까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전류가 있으면은 그 만들어진 자기장에 의해서 또 자기력을 받게 돼요. 그게 지금 얘기한 이 로렌츠 포스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명절 잘 보내세요.